자, 요즘 우리 증시를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일본 증시, 대만 증시 등 글로벌 증시는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거나 그 부근에서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52주 신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겁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자, 우리 증시 왜 그럴까요? 그리고 언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진지하게 함께 하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국 증시 흐름, 주요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지우고, 글로벌. 글로벌 증시 흐름. 정말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국가들 정말 많습니다. 자, 요즘 매일 아침 보게 되면요, 미국 증시 52주 신고가 계속 돌파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S&P 500 지수 보게 되면, 이달 들어서, 지난 여름에 고점 뚫고, 52주 신고가를, 슬금슬금 돌파하고 매일매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52주면 뭡니까? 1년이죠. 부럽습니다. 부러워. 자, 이러한 현상은 유럽 증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유럽 증시도 52주 신고점 돌파하는 기세에 이어지고 있고, 대만 증시도 만만치 않죠. 대만 증시도 52주 신고가 돌파 내지는 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일본 증시도 52주 신고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요 국가들의 증시를 보게 되면 2021년 고점 영역 부근에 있거나 아니면은 이것을 돌파한 국가들도 제법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취약 국가들은 어떠냐?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얘네들도 만만치 않은 증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왜 글로벌 증시 왜 이렇게 강한 것인가?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올해 증시를 복기를 해보게 되면, 고금리로 인해서 경제 우려, 경제가 침체될 것이다.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다. 작년 이맘때 보면 어땠어요? 유튜브 관련한 채널들, 경제 채널들 보게 되면, 2024년은 다 망합니다. 이런 식의 영상들 정말 많았잖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 상황은, 그리고 경제 상황은, 견조했습니다. 무너질 것 같아 하다가도 다 버티고. 경제도 그랬죠. 인플레이션 높고 금리 높았지만 경제 지표들 그런대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요즘 인플레이션도 잡혀가고 있죠.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3.1인가 나왔는데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고, 자,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10%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2%를 연준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3.1까지 내려왔어요. 와, 정말 빨리 내려온 것이죠. 자, 이런 분위기를 보게 되면 골디락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가 뜨거운 것도 아니고요. 차갑지도 않은, 딱 알맞은 온도. 뜨겁지도 않아. 차갑지도 않아. 딱 중간 온도. 골디락스. 자, 요즘이 아니죠. 어제 밤 사이에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한 옐런 재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미국은이지만, 자, 미국은 큰 침체 없이 물가가 안정되는 연착륙 경로에 들어와 있다. 와, 이거 베스트죠. 이 이야기가 바로 골디락스 아니겠습니까? 뜨겁지도 그리고 차갑지도 않아. 딱 알맞은 온도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52주 신고점 8월 1일에 2668인데 거리가 아직 많이 남아있죠. 지금 2522 장중에 제법 거리가 있고, 주가지수 3321년 고점 대비해서는 너무 거리가 큽니다. 왜 이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당장 보면 대주주
예, 양도세 관련한 부분이, 예, 어제 그 경제부총리께서 기자회견에서 저거, 검토한 적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죠. 물 건너갔습니다. 이것도 부담이고, 그리고 지난 여름에 쏠렸던, 예, 투자 심리, 예, 버블, 요것도 부담이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예, 해외에서 그 원인을 찾자면 중국 증시와 커플링된 부분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증시는 오래전부터 한 10년, 20년 사이에 이게 좀 심화됐어요.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를 예, 좀 반반 섞어 놓은 예, 반반 섞어 놓은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예, 짬짜면 같은 약간 그러한 느낌의 증시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 올라가고 중국 증시 내려간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증시는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국 증시는요.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 우리나라 증시가 또 특히나 홍콩 증시에 커플링 되어서 거의 똑같이 움직였던 시절도 있을 정도였어요.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쪽에서 영향을 받는데 한쪽은 끌어올리는데 한쪽은 끌어내리니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침 개장할 때는 미국 증시의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데 그 개장 직후에는 중국 증시에 대한 어떤 선반영 그리고 장중에는 중국 증시 흐름이 일정 부분 우리나라 증시에 계속 영향을 줘요. 왜냐, 어차피 지정학적인 위치도 있겠지만, 경제 부분도, 예,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대로 예, 많이 엮여 있기 때문이죠. 물론 예전에 비해선 비중이 많이 줄었지만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뭐 부동산 문제 예, 등등 해가지고 힘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 증시가 약간은 부담스럽게 흘러가는 원인이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처럼 또는 유럽처럼 쭉쭉 올라가기 위해선 중국 증시가 턴 어라운드 해주면 됩니다. 턴 어라운드 해주게 되면요. 자, 한국 증시에 이렇게 발목에 족쇄, 예, 영화 보면 예, 포로들 탈주 못하게 이렇게 족쇄가 있잖아요. 예. 이 족쇄가 이제 뿅 사라지는 효과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이러한 힘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흐름 보면 앞에 중국 증시 차트 보신 바와 같이 중국은 52주 신저점을 깨려고 하는 기세입니다. 골치 아파요. 자, 그런데 언제 턴어라운드 될까? 그건 단언할 수 없는 미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홍콩 증시 ELS 파문이 터져가지고 지금 금융시장이 좀 시끌시끌하죠. 예, ELS 파문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예, 홍콩 증시 관련해가지고 이제 일정 부분의 중위험 중수익을 제공한다는 금융상품이 예, ELS예요. 근데 홍콩 증시랑 엮여 있어요. 홍콩 증시가 반토막 나지 않으면 ELS 뭐 매 분기마다 약정된 금리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반토막 이상 하락했어. 그러면서 투자자분들, 해당 상품에 투자한 분들이 큰 지금 낭패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과거에도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15년, 16년 사이에 ELS 파분, 예, 그것도 또 홍콩 ELS였어요. 그때 당시도. 자, 그런데 그런 파문이 일어날 때 시장이 한번 꾹꾹 눌립니다. 홍콩 증시가.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면 바닥이 잡혀요. 그리고 그 전후로 해서 중국 증시도 바닥이 잡힙니다. 예,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서히 턴어라운드의 과정으로 들어가 준다면 예, 적어도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에서는 벗어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미국 증시가 신압으로 꾸준히 상승한다면 우리도 달려가야죠. 예, 그런
시간이 빨리 찾아오길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